안녕하세요. 어제 한 마리 입양해온 돼지입니다. 되게 부들부들하고 그 이케아 가면은 그 촉감 인형이라고 하죠. 되게 부들부들한 인형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인데 돼지예요. 이거는. 그래서 아무튼 돼지를 안고서 한번 오늘 어, 아파트 청약 뒷얘기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제가 7월 달에 아파트 청약다고 올렸었잖아요. 그리고 나서 청약된 다음에는 사실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. 그래서 내가 이 아파트를 정말 청약을 받을지 결정을 해야 되고, 한 15일 이내에. 그리고 결정을 하면은 바로 계약금 10%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. 계약금 10%라 함은 만약에 내가 청약받은 아파트의 분양가가 10억이다 하면 1억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. 계약금을 납부를 먼저 하고, 그리고 모델하우스도 보고, 원래는 보통 모델하우스는 계속 개방을 해놔요.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델하우스를 또 시간에 맞게 시간제로 운영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도 시간제로 운영하는 모델하우스를 보고 왔고, 제가 그 영상은 7월 달에 한번 남기기는 했습니다. 그리고, 어, 한 지금 12월이거든요.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. 뭐 알아볼 일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고요.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중도금 대출을 해야 된다 하면 이제 대출 심사 받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을 하면 되는데요.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별건 아니고 그 분양된 거를 받을 때 그냥 어차피 돈 내는 건데 몇 프로씩 뭐 10%씩 20%씩 돈 내는 건데 그걸 용어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맨 처음에 내는 건 계약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간에 내는 거는 중도금 1차, 2차, 3차, 4차, 5차 이렇게 중도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맨 마지막에 치르는 걸 잔금이라고 표현을 해요. 근데 결국에는 그냥 돈 나눠서 내는 거예요, 분양가를.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본인이 5회차 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건지 아니면 뭐 여력이 있으면 현재 현금이 있으면 그냥 중도금을 아예 대출을 안 받을 건지 아니면 1회만 받을 건지 2회만 받을 건지 그런 걸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 중도금 대출 심사를 볼 때쯤에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제 겪은 실제 경험담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처음에 계약금 납부하고 그리고 나서 중도금 대출하기 전에 뭔가 많이 계산을 하고 뭐 대출 금리 낮은 데를 또 알아봐야 되나 막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건설사 시행사에서 계약을 맺은 은행이 따로 있어요. 그래서 그 은행하고만 중도금 대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금리가 뭐 예를 들어 그 은행에 내가 VIP 등급이다 이렇다고 해서 저한테만 금리를 낮게 해 주진 않고요. 다 대출 이자 똑같습니다. 대출 이율은 똑같이 2%대라고 알고 있고요. 요즘에는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대출 이율이 떨어졌는데 이게 어차피 변동금리다 보니까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대출금리도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. 근데 뭐 이걸 절대 전혀 따로 알아볼 필요가 없는 게 사람마다 달리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일괄 적용이기 때문에 뭐 전혀 알아볼 필요는 없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우선 제가 12월 중순에 모델하우스를 한번 갔다 왔어요. 모델하우스에서 대출 심사를 해서 다녀왔고요. 우선 제가 청약이 된 저희 오래돼 가지고 아파트 이름도 계속 까먹어요. 센트럴 푸르지오 자이? 센트럴 자이 푸르지오였나? 아무튼 현대랑 저기 LG 자이랑 같이 짓는 아파트인데 그래서 그 건설사를 따라서 은행도 다르더라고요. 근데 저는 농협이 됐었고요. 농협이고 대출금리 한 2%대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미리 가져가야 할 서류들을 쭉 알려줍니다. 뭐 건강보험, 뭐 적격 그런 뭐 서류를 또 동사무소에서 발급을 받아야 되고 등본, 초본, 가족관계 등록부 그리고
직장인이시라면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대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작년도 그리고 재작년도 소득 증명원, 그러니까 연말정산 그 자료인 거죠. 그리고 재직 증명서 등등등등을 서류를 뽑아 갔는데, 여기서 주의할 점은, 웬만하면은 예를 들어 가족관계 증명서를 낼 때도 뭐 가족들의 모든 그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겠습니까? 그리고 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공개하겠습니까? 막 이런 거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잖아요. 웬만하면 두 번 떼기 싫으면 저는 그냥 다 공개로 해갔어요. 여러분들도 웬만하면은 그냥 다 공개로 해가시면 되고, 뭐 그렇게 개인 정보가 나갈 일은 별로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서류를 떼서 가면 이제 거기서 뭐 이것저것 적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뭐 적고, 그 다음에 대출 심사하시는 분이랑 이렇게 그분한테 서류를 내면 뭐 이것저것 설명을 해줍니다. 뭐 1회차만 하겠냐, 5회차 다 중도금 대출을 받겠냐, 막 이런 설명을 해주거든요. 그래서 그런 설명을 좀 듣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, 그리고 나서 그렇게 대출 심사하는 게 저는 뭐 기다리고 이런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그러면 끝. 그리고 며칠 후에 심사 통과했는지 통과를 못했는지 뭐 문자가 날아온다고 하는데, 저는 못 받았고, 그러니까 보통은 다 통과를 하고 뭐 통과를 못하는 분들이 있긴 있다고 해요. 그리고 나서 저는 1월 중순에 중도금 1차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.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 뭐냐면, 만약에 제가 현금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다 하면 그 1회차, 2회차, 3회차까지는 내가 미리 납부를 하겠다. 그래서 그거를 선납이라고 하거든요. 중도차 선납을 하면 그 미리 낸 일수를 계산을 해서 돈을 줘요. 그러니까 그 이자만큼을 돈을 할인을 주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저는 아이파크 앱에 들어가니까 그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파크 앱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내가 지금 얼마를 내면은 선납 할인이 얼마가 되는지를 다 알려줍니다. 앱에서. 좋은 세상이죠. 근데 저는 따져보니까 선납 할인을 하면 그만큼 돈이 그쪽에 묶이는 거잖아요. 미리 돈을 낸 거니까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납 할인을 굳이 하지는 않았어요. 근데 돈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선납 할인을 하는 것도 한 10만 원, 20만 원 아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제가 5회차까지 다 선납을 하는 걸 계산을 해보니까 몇백은 아끼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딱히 앞으로 입주 전까지 별다른 투자처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선납 할인으로 다 거기다 넣어 놓으시면 그래도 몇백은 할인을 받으니까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찍었는데요. 청약을 하고 그 후에 계약금 내고 모델하우스 보고 중도금 1차 대출 받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.